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는데 마리는 방 한구석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작은 돌멩이들을 이리저리 던지고 굴리는 소리 같았다. 기분 나쁘게 씩씩거리고 찍찍거리는 소리도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 마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 생쥐들이야. 생쥐들이 또 나타난 거야. 마리는 어머니를 깨우려고 했다. 하지만 목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번쩍이는 왕관을 쓴 생쥐왕이 벽에 있는 쥐구멍에서 나와 두 눈을 번득이며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생쥐왕은 마리의 침대 곁에 놓인 작은 탁자 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히히히 꼬마야. 사탕과자랑 마지펜을 내놓지 않으면 내 호두까기 인형을 물어뜯어 놓을 테다. 내 호두까기 인형을. 생쥐왕은 찍찍대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를 부두득 부두득 갈았다. 그러더니 탁자에서 다시 펄쩍 뛰어내려 얼른 쥐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마리는 간밤에 나타난 생쥐왕 때문에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이튿날 아침에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리는 몹시 조마조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나 루이제 아니면 프리츠한테만이라도 어젯밤 일을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 도리어 비웃음만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을 구하려면 생쥐왕에게 사탕과자와 마지펜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마리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사탕과자와 마지펜을 장식장 턱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말했다. 갑자기 어디서 생쥐들이 나타나 거실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가엾은 말이 이것 좀 보렴. 생쥐들이 내 사탕과자를 모두 먹어치워버렸지 뭐니. 어머니가 말한 대로였다. 하지만 초콜릿이나 아몬드 따위를 넣어 만든 마지펜은 생쥐왕의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날카로운 이빨로 갈땀한 자국이 남아있어서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마리는 사탕과자야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었다. 호두까기 인형을 구했다는 생각에 속으로 기뻐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귓가에서 또 씩씩거리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마리는 기분이 어땠을까? 아, 생쥐왕이 또 나타나 지난번보다 더 흉측하게 눈을 번득이며 더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꼬마야, 설탕 인형이랑 트라간트 인형을 내놓지 않으면 내 호두까기 인형을 물어뜯어 버릴 테다. 내 호두까기 인형을. 무시무시한 생쥐왕은 그 말을 마치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마리는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리는 장식장 앞에 서서 한없이 슬픈 눈빛으로 설탕 인형과 트라간트로 된 과자 인형을 바라보았다. 마리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독자 여러분, 설탕을 넣었든 트라간트를 넣었든 간에 마리 슈탈바움이 갖고 있는 그 인형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예쁘장한 양치기 소년과 소녀가 우유처럼 하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강아지가 그 주변을 즐겁게 뛰어다녔다. 두 우체부가 손에 편지를 들고 다가오고 있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소년과 근사하게 꾸민 소년 네 쌍이
함께 러시아 그네를 타는 모습도 있었다. 또 춤추는 사람 서너 명 뒤에 펠트퀸멜 소작인이 오를레앙의 처녀와 함께 서 있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장식장 가장 구석진 곳에 서 있는 뺨이 발그스름한 아이야말로 마리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었다. 어린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마리가 호두까기 인형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아, 친애하는 드로셀마이어 씨,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호두까기 인형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자 생쥐양이 이 가엾은 젊은이를 집어삼키려고 7개의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리의 눈앞에 떠올랐다. 마리는 결국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마리는 전에 사탕 과자를 내주었을 때처럼 인형들을 모두 장식장 턱 앞에 내려놓았다. 마리는 양치기 소년과 소녀와 양들에게 차례차례 입을 맞춘 뒤 가장 아끼는 아이를 장식장 구석에서 꺼내 맨 뒷줄에 세웠다. 뺨이 발그스름한 트라간트 인형이었다. 펠트퀸멜 소작인과 오를레앙의 처녀는 맨 앞줄에 서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니, 이건 해도 너무했어. 크고 못된 쥐가 장식장에 숨어있는 모양이야. 가엾은 마리의 예쁜 설탕 인형들을 이렇게 죄다 깨물고 갉아놓은 걸 보니 마리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다시 웃을 수 있었다. 그럼 어때? 호두까기 인형을 구해주었는 걸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자 고등법원 판사는 마리의 어머니한테서 생쥐 한 마리가 아이들이 쓰는 장식장 안을 들쑤셔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식장 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가엾은 마리의 사탕과자나 먹어치우는 그런 못된 쥐를 여태 잡지 못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러자 프리츠가 신이 나서 끼어들었다. 길 아래 빵집 주인한테서 아주 멋진 회색 고양이 공사관을 데려올게요. 그 고양이라면 이런 일쯤은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생쥐가 마우제링크스 부인이 되었든 부인의 아들이라는 생쥐왕이 되었든 머리를 콱 깨물어 버릴 테니까요. 어머니가 웃음 띤 얼굴로 말을 이었다. 또 의자며 탁자 위로 뛰어올라 유리컵이랑 찻잔을 깨트리고 온갖 말썽을 피우겠지. 그러자 프리츠가 말했다. 아이 참 그렇지 않다니까요. 빵집 주인이 데리고 있는 고양이 공사관은 아주 날쌘 녀석이란 말이에요. 나도 뾰족한 지붕 위를 그 녀석처럼 우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양이를 싫어하는 루이제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밤에는 고양이가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버지가 말했다. 따지고 보면 프리츠 말도 일리가 있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쥐덫을 놓을 수도 있지. 집에 쥐덫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쥐덫이라면 드로셀마이어 대부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님은 쥐덫을 발명한 사람이니까요. 프리츠가 소리쳐 대답했다. 그러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집에 쥐덫이 없는 게 틀림없다고 말하자 고등법원 판사는 자기 집에 쥐덫이 여러 개 있다면서 심부름꾼을 시켜 정말로 근사한 쥐덫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자 프리츠와 마리는 대부가 들려준 단단한 호두에 대한 동화를 아주 또렷하게 떠올렸다. 요리사인 도레 부인이 돼지 비계를 굽자
마리는 동화 속에 나오는 갖가지 기이한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는 요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왕비님, 마우제링크스 부인이랑 그 가족을 꼭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자 프리츠가 칼을 뽑아들며 말했다.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단칸에 쳐붓을 테니까. 하지만 부뚜막 주변은 잠잠하기만 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돼지비계를 가느다란 실에 묶은 뒤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쥐더츠 장식장 옆에 갖다 놓았다. 그러자 프리츠가 소리쳤다. 시계 제작자 대부님, 생지왕이 대부님을 골탕 먹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그날 밤 가엾은 마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 모른다.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마리의 팔을 여기저기 짓밟고 다녔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리의 뺨을 거칠게 만지기도 했다. 또 마리 귀에 대고 씩씩거리고 찍찍거리는 소리를 냈다. 징그러운 생지왕이 마리의 어깨에 앉아 있었다. 쩍 벌린 7개의 입에서 피처럼 붉은 침이 뚝뚝 떨어졌다. 생지왕은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겁에 질려 굳어버린 마리의 귀에 대고 씩씩거리며 말했다. 씩씩 씩씩 내가 쥐덫에 들어갈 리 없지. 먹이 근처엔 얼씬도 않을 테니 붙잡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걸. 씩씩 씩씩 다 내놔. 다 내놓으라고. 그림책이랑 드레스까지 몽땅 다. 안 그러면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 한 가지만 명심해. 호두까기 녀석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물어뜯어 버릴 테니까. 히히, 크크, 찍찍. 마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했다. 그 몹쓸 쥐가 아직 잡히지 않았구나. 마리가 하얗게 질리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머니는 마리가 설탕과자를 다 잃어서 무척 슬픈 데다가 생쥐가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걱정할 것 없단다 얘야. 그 몹쓸 생쥐는 우리가 반드시 쫓아버리고 말 테니까. 쥐덫을 놓아도 소용없으면 프리츠더러 회색 숲고양이를 데려오라고 할게. 어머니가 나가고 거실에 혼자 있게 되자 마리는 곧바로 장식장 앞으로 가서 흐느껴 울며 호두까기 인형에게 말했다. 아, 친애하는 착한 드로셀마이어 씨, 이 불행하고 가엾은 소녀는 이제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그림책들이랑 성스러운 예수님이 주신 예쁜 새 드레스까지 흉악한 생지왕이 물어뜯어 버리게 모두 내준다고 해도 생지왕은 자꾸만 더 달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럼 드로셀마이어 씨를 살려주는 대신 나를 물어뜯어 버리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하죠? 아, 가엾은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하소연을 늘어놓던 어린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목에 전투를 하던 날 밤에 생긴 커다란 핏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호두까기 인형이 고등법원 판사의 조카인 젊은 드로셀마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품에 안거나 입을 맞춰주지 않았다. 어쩐지 부끄러워서 호두까기 인형을 만지는 것조차 꺼릴 정도였다. 그런데 마리는 이제 조심스러운 손길로 호두까기 인형을 장식장에서 꺼내 목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손수건으로 문질러 닦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호두까기 인형이 따스해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마리의 기분이 어땠을까? 마리는 얼른 호두까기 인형을 장식장에 도로 집어넣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자그마한 입을 달싹거리며 힘겹게 속삭였다. 아, 경애하는 슈탈바움 아가씨, 내 소중한 친구여. 나를 구하려고 당신이 해준 그 모든 일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그림책이랑 예수님이 주신 드레스까지 잃어버린다는 건 안 될 말입니다. 나한테 칼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칼 한 자루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 녀석이. 호두까기 인형의 말은 여기서 끊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슬픔이 서려있던 그 두 눈은 다시 멍하니 생기를 잃고 말았다. 마리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팔짝팔짝 뛰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않고도 호두까기 인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서 이 자그마한 인형에게 줄 칼을 구할 수 있을까? 마리는 프리츠에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때 부모님이 외출하자 마리와 프리츠만 거실에 남아 장식장 곁에 앉아 있었다. 마리는 프리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왕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며 호두까기 인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다. 마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프리츠는 자신의 경비병들이 전투에서 그토록 형편없이 굴었던 점을 가장 걱정스러워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프리츠는 마리에게 한 번 더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마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하자 프리츠는 당장 장식장 앞으로 가서 경비병들에게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이기적이고 비겁하게 굴었던 것을 벌하기 위해 경비병들의 모자에 달린 계급장을 차례차례 떼어낸 뒤 1년 동안 근위대 행진곡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벌을 다 주고 나서 프리츠는 다시 마리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호두까기 인형한테 필요한 칼은 구해줄 수 있어. 기마병 가운데 나이가 많은 대령 하나를 어제 퇴역시켰거든. 그래서 날이 잘 선 멋진 칼도 더는 필요 없어졌지. 프리츠가 말한 대령은 장식장 3번째 칸 가장 구석진 곳에서 프리츠가 정한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프리츠는 대령을 끄집어내더니 대령이 차고 있던 멋진 은빛 칼을 뽑아 호두까기 인형에게 채워주었다. 그날 밤 마리는 너무나도 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정이 되자 거실에서 덜커덩거리고 씩씩거리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찍 하는 소리가 났다. 생지왕이야, 생지왕. 마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서 뛰어나왔다. 주위는 고요하기만 했다. 곧이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나더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하디 귀한 슈탈바움 아가씨, 안심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기쁜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젊은 드로셀마이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마리는 얼른 웃옷을 걸치고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다. 호두까기 인형은 오른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밖에 서 있었다. 마리를 보자 호두까기 인형은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오 아가씨, 감히 당신을 놀려댔던 버릇없는 자를 무찌를 수 있게 당신은 나를 기사답게 무장시키고 내 팔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참패를 당한 비겁한 생지왕은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지요. 오 아가씨,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바친 이 기사의 손에 담긴 승리의 표시를 거절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십시오. 호두까기 인형은
자신의 왼팔에 팔찌처럼 키고 있던 생지왕의 황금 왕관 7개를 솜씨 좋게 빼서 마리에게 바쳤다. 마리는 이루 말할 것 없이 기뻐하면서 왕관들을 받아들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다. 아, 고귀한 슈탈바움 아가씨, 적을 무찌른 이 순간 당신에게 아주 멋지고 근사한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몇 걸음만 나를 따라오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말입니다. 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고귀한 아가씨.